이게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이야기할 때 보통 평균치가 있잖아요. 평균치가 있으면 그 평균치의 표준 편차 꼬박이 2 해가지고 그거보다 적은 경우에 꼬박이 2보다 적은 경우 우리가 이제 외수음교, 음경, 단수음경이라 그러는데 금방 태어났던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우리나라 꼬마들의 그 평균 크기가 3.3cm예요. 물론 이거는 가만히 있는 데서 잰 것이 아니고 누운 상태에서 기도를 이렇게 위에 치켜올려 이렇게 치켜올리고 자를 대가 재었을 때 길이가 3.3cm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2.3cm보다 적은 경우에는 단수음경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기가 말이죠. 1살부터 한 5살까지는 좀 자란다고요. 5살부터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전혀 자라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살, 8살 된 애가 왔을 때는 이게 큰지 작은지 저한테 와서 좀 봐달라 그러면 저도 모른다고요. 바로 사춘기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다시 생산되면은 그 남성 호르몬이 작용해서 성기가 막 발육을 하게 되죠. 12살에서 18살 사이에 급속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면은 정상 성인의 크기에 도달한단 말이죠. 바로 이 무렵에 성기가 발육이 16살이 되도록 부진하다. 그러면은 피검사를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부족하다면은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줘가지고 성장이 되도록 해주고 금방 태어난 애들한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3cm보다 적다 단수음경이 하면은 바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가지고 발육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죠. 아주 효과가 좋을 때예요. 시기를 놓쳐가 20살이 왔다, 21살이 왔다 아무리 해줘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자, 포경 수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분비물이나 이런 세균이 껴서요. 그게 또 여성한테 옥막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줘야 예. 깨끗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발육이 막 왕성해질 때 그때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더 발육이 왕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뒤에서 또 들어보면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 있는 남자분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 잠시 한번 짚어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 오픈해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고 언제 했는지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그 아픈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MC니까 저희들로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단체로 했습니다. 야구 감독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12명이 하연 선생님에게 단체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영범 씨께서. 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요 얘기 나 처음 듣네. 왜 다 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부터 이 그렇죠.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볼게요. 예. 일단 포경 수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선생님? 우선은 말이죠. 미세? 그 포경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포경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남자들 귀도가 이랬을 때 껍질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포피라 그러죠. 이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덮고 있으면 모두 다 포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좀 많이 덮고 있으면 포경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포피가 이렇게 덮어싸고 있으면은 이 끝이 좁아가지고 뒤로 젖혀지면은 젖혀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귀도하고 포피하고 유착이 있어가지고 뒤로 안 젖혀지는 애들이 있죠. 이게 뒤로 젖히려고 그래도 젖혀지지 않는 상태. 그게 포경이에요.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말이죠. 뒤로 젖혀진단 말이에요. 귀도가 노출이 됐죠? 네. 그러나 포경인 경우에는 젖히려고 해도 저렇게 완전히 젖히지 않는 경우. 저런 경우에는 이 속에 귀도와 포피 사이에 지저분한 분비물이라든지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청소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씻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위생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껍질에 포피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항생제를 뭐 수시로 이렇게 먹여야 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 재발성 감염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포경 수술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뒤로 제쳐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다시 덮어주는 경우에는 굳이 말이죠.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되셨다 그랬잖아. 그 시기가 언젠지. 그러니까 네. 아주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굳이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주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모두 다 생리적 포경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도하고 포피하고 융합이 돼 있어요. 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면은 때가 생기잖아요. 귀도에도 때가 생기고 포피에도 때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균열이 일어나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3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85명은
뒤로 제쳐져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16살 되면은 100명 중에 뒤로 안 제쳐지는 애는 한두 명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병적인 포경 상태라는 이야기고요. 뒤로 잘 제쳐지는 애들도 자꾸 염증을 앓다 보면 이 말랑말랑한 피부가 굳어지겠죠. 그러면 그만 뒤로 안 제쳐지게 돼요. 그런 애들이 또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경인 상태는 100명이 있으면 한 3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포경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 덮어 싸고 있는 포티에 2번 마취를 한다? 기두에 마취를 국소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저렇게 기두를 덮고 있는 포피를 절제해내고 이와 같이 끝단을 갖다 서로 이렇게 봉합해주는 저게 이제 포경 수술. 그래서 기두가 노출이 됐죠. 덮여져 있는 상태보다도 노출되면은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들을 낳다 보니까 주변에서 애가 고통을 모를 때 좀 더 덜 할 때 신생아 때 낳자마자 해줘야 된다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일찍 해주면은 음경암이나 이런 그 발생률이 적어지고 아까도 말씀한 발육에도 좋을 테고 말이지 청결 상태도 좋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통 수술이라는 이야기죠. 마취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애들이 그 나이에는 아직은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무통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소아병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생아의 포경 수술을 하는 동안에 심장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람이 쇼크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인이 쫙 나타나요. 맥박이 뛰고 스트레스를 막 코티졸이 막 오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상에서 꼭 포경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국소 마취는 한 다음에 수술을 해주라. 이렇게 우리가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일본, 중국, 대만은 1%, 2%. 그리고 영국, 미국이 좀 많고요. 저희가 저렇게 앞서 대한민국이 있네요. 1위입니까? 세계 1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와, 아니 근데 저렇게 그러면 안 하는 나라도 저렇게 많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철학이죠. 우리가 아까도 청결 상태 뭐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은 포경 수술을 해버리면 청결 상태는 쉽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애들은 뒤로 제치고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성감 자체가 감각이나 이런 게 많이 살아나가지고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맞는 그렇지 아까 않아요. 이용호.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이 성기를 어떻게 좀 닦아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뒤로 제치지 말고 예. 안 제치면 미용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뒤로 제쳐진다고요. 제쳐지면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고 다시 덮어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가르쳐 줘야 돼. 자기 혼자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부모님이 어린애 같았던 아이가 남자구나 하고 놀라는 그런 순간이 있으시다면서요. 바로 그 자유행위를 목격하게 될 텐데, 자,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질문. 아들의 자유행위 나는 이렇게 대처한다. 그게 아마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그런 거니까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뭐 운동을 권한다든지 뭐 엄마랑 나가서 줄넘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반응을 표현하지는 않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좀 하는 좀 방법을 이게 잊어버리는 아무리 다른 쪽으로 유도해도 네. 이 자체가 이 관심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알려주고. 이왕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뭐 최고급 티슈를 사준다거나 해가지고 이거 너 전용이다. 이거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생님 좀 말씀